안녕하십니까, NJ스튜디오 차월평TV NJ입니다. 오늘은 왜 전기차를 사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부에서는 제가 10가지나 되는 이유를 들어서 전기차를 왜 꼭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전기차를 왜 사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극과 극의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이 두 영상을 꼭 시청하시고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좀 회의를 갖기 시작을 했어요. 석유가 정말 모자린 거 맞나? 전기차가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게 맞나?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불거지기까지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직 석유는 풍부하다고 생각을 해요.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아무도 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는 아주 깊이 묻혀 있기 때문에 많은 기술도 필요하고 비용이 들고, 그리고 미국 외에는 좀 시출을 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미국은 철수를 해버렸으니까. 사실 정말 석유가 필요하다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기름을 채취하고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를 생산하는데도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비슷한 양의 손실이 생깁니다. 성배전까지 합쳐버리면. 그리고 슈퍼차징 할 때 배터리에서 생겨나는 엄청난 양들의 열은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물론 전기차가 환경에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아직은 이렇게 급격하게 전기차로 가야 되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또 전기차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데 일조를 한 건 중국인데요. 중국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연기관이 가지는 그렇게 많은 기술력을 가지기가 어려워서 빨리 노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중국은 원래 전기차로 못 넘어간다고 하는 게 대세였어요. 왜냐하면은 자동차 산업을 굉장히 늦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주유소에 투자된 금액을 회수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예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투자금을 다 회수하지도 못한 채 전기차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서 더 많은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전기차 이렇게 붐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자동차들이 완전히 전기차로만 노선을 변경하겠다고 한 회사들이 있어서 다들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았지만 은근히 발표를 미루고 있는 회사도 많이 있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철회하는 회사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이 아주 길었지만 전기차에 대해 회유를 느끼시는 분들을 논외로 하고 전기차를 사기에는 아직 이른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충전 시간입니다. 1부에서는 이게 장점이 됐지만 2부에서는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되겠네요. 사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초고전압인 800V를 적용을 해서 15분이면 거의 완충이 될 정도로 빨리 충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아이오닉 5처럼 초고전압을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들은 20분이나 30분 정도 충전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요. 장거리를 뛸 때는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충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충전소가 많이 없는 이유 자체도 인프라 투자가 더디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까지 350V, 지금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그 전압으로 많이 충전소가 구축이 돼 있는데 그거를 2배로 늘려야지 800V로 충전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인프라를 투자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800V로 승합을 하는데 돈을 또 들여야 되잖아요. 하지만 일부 자동차 회사들은 1200V 차량을 지금 연구를 하고도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충전소에서는 800V로 올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나요? 800V로 승합을 시켜놓으면 또 1200V 승합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 비용을 누가 감당할까요? 그래서 충전소가 만약에 1200V 차량이 있어서 빠른 충전이 된다고 해도 1200V 충전소를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전기차가 몇 대가 있나요? 전기차가 그렇게 시장에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유소를 생각을 해볼게요. 인기가 많은 주유소를 가면은 사실 5분도 안 걸려서 주유를 다 할 수 있지만 줄을 서야 돼요. 하지만 전기 차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충전소에서 모두 20분씩 충전을 해야 된다면 대기 시간 그거 감당할 수 있겠나요? 제가 영상을 만들어줬었던 EBG라는 자동차 회사는 셀 교환 방식으로 충전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었지만
이 인프라는 또 누가 구축을 할 겁니까? 어마어마한 셀을 사서 모든 적시적소에다가 구비를 해야 되는데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 교체 비용입니다. 이 단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슬슬 걱정을 덜 하고 있긴 해요. 배터리 수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고로 살 때 배터리 걱정 안 되나요?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 걱정을 하지 않나요? 사실 2, 3년이 된 전기차를 구입을 하려면 선뜻 구입하려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몇 년 타고 죽어버리면 이거 어마어마한 돈으로 또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리 비용이 비싸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수리 비용이 비싸죠. 많은 메케닉이라고 합니다. 기계공 분들이 자동차 수리를 하게 되고 자동차 메인터넌스를 하게 됩니다. 유지 보수를 하게 될 텐데, 하지만 이 많은 인력들을 전기공 그리고 전기전자 엔지니어들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언제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이 수가 적기 때문에 수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전기차는 아직 시장에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지 않아서 얼만큼 많은 수리 비용이 들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치명적입니다. 바로 겨울입니다. 전자기기는 온도에 상당히 민감해요. 뜨거운 데도 민감하고 차가운 데도 민감합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내연기관처럼 폭발이 막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뜨거워질 일은 잘 없어요. 그래서 겨울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다. 영하 10도, 20도에서는 배터리 성능이 10에서 30%까지 줄어들게 돼요. 이 배터리를 큰 커패시터라고 보게 된다면은 겨울에 저항이 올라가게 돼서 많은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명에도 치명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치명적인 부분은 히터가 되겠는데요. 겨울에 되면은 아주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야지 사람이 운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까지 전기차에는 PTC 히터라는 게 들어갑니다. 전열기입니다. 전기장판이에요. 전기장판처럼 뜨겁게 해서 히터를 틀게 하는 건데요. 이게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히터를 틀고 주행하게 되면 주행거리가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힙펌프 시스템이라는 게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열을 펌핑한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요. 에어컨을 거꾸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그 미미한 열을 안으로 펌핑해서 실내로 밀어 넣어주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상당히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도 많은 개선을 보여주게 됩니다. 힙펌프가 많은 개선을 보여주긴 하지만 전기차는 겨울에 아주 어려워한다는 점 아시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전기차 시범구역을 캘리포니아로 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는 겨울이 없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 전기차를 만드는 아직 노하우들이 많이 정립이 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지금도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빼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내연기관에 대한 향수입니다. 제가 전기차를 리뷰할 때 재밌다 하지만 아직 저한테는 무슨 차 살래? 그러면 포르쉐 파나마라를 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그렁그렁거리는 그런 컨트롤이 너무 감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렁그렁거리는 감성을 이제 버리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를 꼭 사야 되는 이유라는 영상에서 더 많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좀 더 많은 썰을 이번 영상에서 풀어드렸는데요. 그만큼 아직 저도 전기차가 100% 제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1부, 2부 영상을 다 보시면서 전기차에 대한 마음을 다 잡으셨길 바랍니다. 더더욱 고급진 차량 리뷰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